는 총칙이 나오고 총칙편에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법률행위 나오죠. 여기만 시험 범위야, 법률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법률행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8페이지. 그럼 법률행위를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법률행위를 배우는 이유는 맨 위에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그런 얘기야.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이유는 권리 변동의 원인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접속이 되죠? 권리 변동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권리 변동, 자, 법률 행위가 되면 권리 변동 생기는데 우리가 배울 권리는 인격권, 재산권. 그렇지, 재산권의 변동. 재산권에는 두 가지, 하나는 물권, 채권 이런 게 배운다 이 말이야. 자, 교재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자, 교재 페이지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19페이지를 펴보셔. 자,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위에서 2번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성립요건에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외워가면 돼.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거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냐면 새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권리변동 생기려거든 세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그랬지? 고개 몇 개를? 세 고개. 하나는 당사자, 하나는 목적, 하나는 의사표시. 그거 배우고 있다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면 자, 법률행위가 되어서 권리변동이 생기려거든 법률행위가 되어서 의도한 바대로 권리변동이 생기려거든 법률행위 속에는 맨 처음에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법률행위 하는 사람, 행위자. 두 번째, 행위자의 의도를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의사표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법률행위는 주로 매매 배운다고 그랬어요. 매매.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가 되어서 의도한 바대로 자, 법률행위가 되어서 의도한 바대로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나려거든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나려거든 첫째, 당사자의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당사자에서 또 다시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 개의 관문. 하나는 오른쪽을 봐. 다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만 당사자는 관문을 통과한다 그러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의 관문을 통과했다면 목적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목적에서는 어떤 목적의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또 네 관문을 넘어야 된다고 그래서 네 관문. 그래서 네 개의 관문을 넘어야만 의도한 바대로 권리변동이 일어난다. 유효가 되면 권리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배우는데 목적이 뭐냐면 당사자가 의사표시한 것 이것이 목적이야. 자, 이거 본다. 의사표시한 것. 그게 목적이라고 그랬지. 그럼 목적은 어떤 요건 갖춰야 되냐면 다 같이 확가, 적타, 빨간 거 동그라미 초고 외워야 돼. 여기서 확정 가능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 갖춰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는 두 개의 관문을 거쳐야 돼. 의사표시에서는 두 개의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의사표시에서는 생각과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 의사에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갖고 공부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유효.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각 이제 무효 사유로 빠지지 이렇게. 여기서 당사자의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 없으면 어디로? 무효로.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그랬지? 제한 능력자는 취소.
그래서 제한 능력자 행위는 유효로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요건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거나 둘 중 하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거나. 그럼 여기서 계약서 내용을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확정할 수 없으면 여기도 무효.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 적법해야 되는데 법에는 적법해야 된다 했을 때 법에는 강행법규나 강행규정도 있고 임의법규, 임의규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 임의법규에 반하면 유효. 여기까지 배웠고 오늘 여기 배울 차례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텐데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 자, 교재 봐. 이제 어디로 가냐면 21페이지 봤더니 21페이지 보면 목적에서의 유효 요건 나오나요? 제목을 봐. 맨 위에 목적에서의 무슨 요건?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유효 요건 지금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난주에 첫째 한번 읽어본다. 확정 가능, 이행 가능. 한 장 넘겨. 3번은 목적의 적법. 여기까지 배웠어.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법에는 강행법규도 있고 임의법규도 있다. 그럼 강행법규는 그냥 22페이지 3번에 그냥 읽어봐. 강행법규는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그냥 강행이다 그 말은 강제적으로 행해야 할 법규다 그런 뜻이고 임의법규는 강행법규와 대비되는 개념이야. 이게 안 지켜도 되는 법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배웠고 한 장 넘겨서 24쪽을 봤더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이런 것이야. 계약서에 쓴 매도인의 행위가 국회의원이 정한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돼야 돼. 법률에. 자, 계약 매도인의 행위가 매수인의 행위가 계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에 쓴 것이 누가 만든 법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제때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듭니까? 장난만 합니까 지금? 당파 싸움만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랬어.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은 선거 때만 필요하고 그 후에는 노예로 전락이 돼 국민들은. 미치겠지?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 내 서구 국회의원으로 나갈 테니까 가자 백헌을 서구로 이렇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돼.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제때 법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질서 유지를 판사에게 맡길 필요도 있어.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사가 결정하는 거고 사회질서 위반되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국회의원이 정한 법에 결정이 돼. 그래서 계약서에 쓴 것이 국회의원이 정한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또 법이 아까 말한 대로 제때 만들어져 못 만들어. 그러면 사회 질서는 자꾸 변하잖아. 이게 범죄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판사들의 판결문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판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례. 그래서 자 24쪽에 4번 봤더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나오죠. 여기는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행위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요 판사요. 그래서 판사들이 정한 내용을 본다 그 말이야. 판례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쓴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텐데 어째서 이 관문을 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셨나?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도 넘어야 돼 관문을. 근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때 만들지 못하니 판사들의 관문을 또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마지막 관문이.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그러면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될 때 우리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판사가 결정해 놓고 지금까지 자 조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24페이지. 이제 103조가 우리 민법의 시험에 나오는 첫 조문이야. 첫 조문. 그러니까 그건 정도는 한번 읽어봐야지. 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다 같이 시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그럼 여기 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니까 어느 것이 더 넓은 개념이야? 선량한 풍속이 기타 사회질서가.
항상 여러분들은 법조문을 읽을 때는 뒤가 앞에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뒤에가 앞에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질서가 선량한 풍속을 포함하고 있다 하시면 돼.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무엇으로 하는? 내용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내용이 바로 그게 목적이야. 목적. 계약서에 쓴 것 이렇게. 내용이 무엇이라고? 목적. 계약서에 쓴 것 이렇게 써버려. 내용이 목적이다. 계약서에 쓴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지. 계약서에 쓴 것이 사회질서에 반했다 그런 뜻이야. 계약서에 쓴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했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했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유효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럼 우리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공부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쭉 읽어보면 2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5, 26, 또 27페이지까지 보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쭉 지금까지 서술해놨다고. 그럼 그걸 다 언제 외우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외워야 되긴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만 찾아서 밑줄 그으면 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뭐 첩계약, 첩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하는 계약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그냥 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 시험과는 별로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5페이지에 이제 밑에 쭉 한번 보시면 밑줄을 긋는 거예요. 저 반사회질서 행위의 밑에 2번 103조 위반의 모습 나오죠. 25페이지에 쭉 우측 하단을 봤더니 큰 번호 2번에 103조 위반의 모습 나오나? 시험 유형은 뭘 물어보냐면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 시험 출제 유형은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거기서 2번 있지? 거기 2번에다가 별표 5개. 이건 꼭 해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이게. 2번에다가 별표 5개 놓고 별 5개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판사들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이런 행동은 반사회적 행위다. 이런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놓은 것을 지금부터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페이지의 첫째,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중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수증자, 증여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그래. 쓰지 말어. 수증자가, 증여받는 사람은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해서? 가담 나오지, 가담. 그래서 이제 이건 뭔 얘기냐면 이거 다음에 배워. 우린 지난주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약정을 했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약정, 매수인은 대금 지급 약정. 매매 외워오셨어? 안 외워오셨어? 외워오셨나? 자, 따라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약정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데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 채권, 매도인은 대금 지급 채권. 근데 매매는 부담행위라고 배웠나 처분행위라고 배웠나? 매매는 약정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는 부담행위라고 그랬지. 그럼 부담행위란 얘기는 약속만 지키면 되므로 매매계약 할 때 매도인에게 재산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 그러나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얼마든지 유효라고 배웠던 거야 지난주에. 그래서 갑이 X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했어. 이렇게 매매계약을. 그리고는 다음날 경쟁이 붙었던지라 병이 내가 여기는 재산권 매매대금 1억 준다고 그랬고 여기는 병이 내가 매매대금 3억을 줄 테니
그 재산권 나에게 넘겨주시게 3억 준다고 하면 맨 처음에 매수인과 한 그 의리를 지켜야 돼. 3억 준다고 하면 의리를 저버리고 다시 이중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매매의 특징이라고. 이거 뭐 매매했다고 해서 내가 재산권 넘겨주겠다, 1억 주겠다 그런다고 해서 약속 지켜야 된다고 꼭 의리 아니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건 사회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갑병 간에 또 다시 한 번 매매를 이중 매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중 매매는 유효겠어, 무효겠어?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유효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나? 근데 이 이중 매매도 원칙이 유효인데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했다는 것을 병이 알고